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95번째 챕터. 업 부정의 지향. 이상에서 총괄한 업은 긍정하고 이를 상정한 선상에서의 사조에 대하여 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초국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이려고 하는 다른 지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대승 불교에서의 공의 사상과 믿음의 사상에 의한 부정이다. 전자를 대변하는 이로서 용수를 들 수 있겠고 후자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정토교가 있다. 용수와 정토교를 일괄하여 하나의 양식으로 한 때에 이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에 대한 구조의 경우 부정적이라고 하는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용수에 의한 인과율의 부정. 용수는 중론에서 종래의 업론들을 들고 있는데 이상의 업 입장을 고려하면 두 가지의 업론 비판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업의 구조가 되고 있는 인과율의 부정이며 둘째는 연의 실제성에 대한 부정이다. 원시불교 경전에 나타나 있는 원초적 따라서 윤리적 업론은 다음과 같다. 일체 중생은 다 업에 의해 난다. 악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복을 닦는 자는 하늘에 나며 도를 행하는 자는 열반을 얻는다. 이것은 원시 경전에 자주 보이는 말씀이거니와 그것은 또 현대에서도 업의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의미와 같으며 이런 점에서 고대와 현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으면 실로 놀랍다. 현대인의 업에 관한 사고방식도 고대인에 비해 별다른 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이라 하면 업의 생멸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실은 글에 있는 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는 모든 존재의 생멸이라는 두 개의 극단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그 전제는 업이 어떠한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에 세워진 것이다. 업의 존재로서 조건을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업은 물체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가 실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아비다르마 불교에 의해 논증되었기 때문에 같은 논법을 가지고 말하면 업이라는 존재도 물체로든지 혹은 관념으로든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업이 생멸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업에는 생한다든가 멸한다든가 하는 공허한 내용은 해당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업은 또한 멸하지 않는다. 그것이 불생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였다. 같은 논법으로서 실적 존재가 아닌 업의 상주성도 또한 업을 일으키는 번뇌도 모두 존재할 수 없다고 논술하고 있다. 최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 업이 인해서 업과가 생한다든가 업이 없기 때문에 업과도 멸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업론의 구성 요인의 하나인 인과율 그것조차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업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부정은 보통 실일체 유부에서 말하는 업의 실체성을 부정한 것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반드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태를 고려하여 보면 업의 실체성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전 사상인 설일체 유부에서는 실적 존재를 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는 없기 때문이다. 실유란 실로 있다는 뜻으로서 실적 존재 그것은 아니다. 있다란 어떤 존재 방식으로서 있다는 것이며 존재 방식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무표색이라 하는데 물체가 아님을 그것이 상속한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것에 관해서 연장, 가분할성 그 밖에 감성적 성질을 말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즉 이것은 물체가 아닌 것이다. 용수에 의해서 부정된 것은 주로 설일체 유부의 실유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유포되어 있는 사고방식인데
설일체 유부 자체의 체계에서는 신류관념의 분석이 없어서 그가 부정한 의미는 바르게 납득되지 않는다. 영수가 부정하려고 하였던 것은 이러한 개념들 그것이 아닌 것이며 인간의 봉구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오성 판단이다. 오성은 항상 대상을 두 개로 나누어 버린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존재는 이러한 형식적 이분할의 논리로서 딱 잘라 결론 지을 수는 없다. 실존에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다면 제 요인들의 복합체인 인생의 사건은 한층 더 이분할적 논리로 밝힐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수가 부정하려고 한 것은 설일체 유부 등에서 볼 수 있는 애매한 개념들을 들어 그 성립되는 근거, 즉 이원론적 사고방식, 양극단으로 나누는 사고방식 그것이었다는 것이다. 영수에 의한 연부정. 업론의 구성 요인으로서 또 하나의 다른 요인이 남아있다. 즉 업론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었던 인과율을 영수는 이원론의 파척이라는 목적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다. 다음에 다른 구성 요인이었던 연도 또한 부정되었다. 영수는 아비다르마 불교에서의 연의 실체성을 부정하였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체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영수 이전의 사상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영수에 의한 부정론의 역사적 배경이나 부정론리의 의미도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므로 실체성 혹은 신류라는 전 사상의 개념을 경솔하게 취급하지 않는 편이 낫다. 앞에서도 말한 바 같이 전 사상이라 하더라도 연을 실체 내지 물체적인 것 등으로 생각하는 따위의 얕은 사상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연의 부정에 관해서도 이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영수는 연의 부정을 다음과 같은 계로서 표현하고 있다. 작용이면서 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또한 역으로 연이면서 작용을 갖지 않는 것도 없다. 작용을 갖는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과연 있는 것일까? 이것은 구마라즈백역의 한역 중론에는 없고 버마본의 번역이거니와 논리적으로 원문의 쪽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인용해 보았다.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연과 작용 기능의 관계이다. 행동을 일으키기 위한 업이라는 근본 동력에는 인과 연이라는 두 가지의 힘이 있었다. 이는 과의 직접 원인인데 대하여 연은 간접 원인이었다. 연은 과를 직접 생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조력을 부여함으로써 이끌어낸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영수는 그런 힘을 부정하려고 한 것이다. 앞에서 인과율을 부정하는 근거는 이원론의 파척이었는데 이제 연을 부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상관성을 존재에게 부여함으로써 그 존재 방식의 양식을 규정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작용과 연이란 어떠한 관계일까? 이제 걷는다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걷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걷는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없었다고 한다면 걷고 있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걷는다는 작용은 걷고 있는 것과 달리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다. 걷는다는 작용이 외부로부터 가해진 것은 아니다. 걷는 것과 걷는 작용과는 따로가 아니다. 작용과 동작이 서로 어우러져서 걷고 있다는 것이 된다. 작용은 운동이 있는 데에서 작용하며 동작은 작용이 있는 데에서 동작인 것이다. 업의 생기를 돕는 연과 그 작용도 마찬가지이다. 연은 작용하는 것에 있어서 연이다. 또한 작용하는 것은 연에 대한 작용으로서 기능이다. 따라서 연이나 작용도 따로따로 독존성은 없다. 양자는 상관성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따로따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적인 사고인데 현실을 추상적으로 나누어 본 것에 불과하다. 이원론적인 견해로는 현실의 진상을 포착할 수 없다. 현실은 모두 상관성, 상이성에서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론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보면 모두가 양극으로 나누어져 추상적으로 되어 생생한 현실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마치 많은 지리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살펴보더라도 바다를 알 수 없음과 같다. 많은 지리는 바다로 들어가 일미가 된다. 비로소 바다를 알면 그 지리들도 바다의 자유였음을 알 수 있다.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작용과 연을 따로 떼어 놓으면 어느 쪽도 알 수 없다. 현실을 파악할 수 없다. 현실은 상관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원론의 파척에서 일부 전진하여 존재의 상관성을 설하려고 한 것이 연의 자존성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리하여 용수는 우리들의 사고법이 이원론에 서 있으며 그 때문에 추상적 일방적인 견해밖에 나올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이 인과율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현실의 진상은 모든 존재가 상관상에서 성립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각각이 자존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 그러한 이를 지적하여 우리들에게 현실의 진상을 개연하였다. 이것이 자존적 존재로 생각되었던 중년의 부정이며 동시에 그것에 대신하는 상관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이곳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성북구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등록 기간은 1학기는 3, 4월, 2학기는 8, 9월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참조하셔서 등록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